안녕하십니까? 원형 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117강. 역시 특수격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격일 때는 내격과 달리 일간대 월지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월지를 떠나서 시주라든지 연이라든지 또는 일주 그 자체에서 빚어지는 격들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시간에 다룰 것은 일간대 생시, 태어난 시간 으로 격이 성립하는 경우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특수한 일주, 일간과 생시로서 구성되는 특수격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알아보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격들을 꼭 알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요. 제 자신도 이러한 특수격을 가진 분들의 상담을 그렇게 자주 겪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드문 것도 있겠고, 또 이런 특수격일 때는 대개 부하고 기한 그런 부기격의 명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러 올 만한 그런 특수한 어떤 불길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담을 별로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격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저 학설로서 일종의 논문의 한 재료로서 존재하는 격들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이 2가지는, 하나는 자요사격, 또 하나는 축요사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자라고 하는 건 자수를 말합니다. 자수는 암장간을 보면은 개수, 단일기가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가 멀 요자입니다. 멀 요자. 자수가 멀리서 살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격이다. 살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그러면은 그 자수가 이 살을 그리워하는 데에는 어떤 자신에게 필요한, 또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명조 내에 일간에게 필요한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필요한 것을 불러들일 리는 없습니다. 이 자요사격은 반드시 일주가 갑자일이어야 되고 시도 갑자시가 돼야 됩니다. 갑자시가 돼야 돼요. 갑자일에 갑자시로 자요사격이 구성이 됩니다. 그 자수가, 시지에 있는 자수가 살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3단계를 거치네요. 자, 이제 이 개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수예요. 자수, 시지에 있는 자수. 근데 이렇게 자가 겹쳐 있으면요, 자수가 멀리서 불러들이는 작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일 갑자시가 이 자수가 살을 불러들이는데 여기 자수 둘이 가서 이 살을 불러들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무, 경, 병, 여기, 중기, 본기 해서 암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수가 이 살을 불러들일 때 합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개수와 여기에 있는 무토, 무의 합으로 이 살을 불러들였다고 봐야죠. 뭐 우리 인간 세상에서나 이런 명리의 한 요소에서도 합이 있고 충이 있는데 충으로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게합이라고 하는 합으로서 불러들여 가지고 이 개수의 관을 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중에 있던 무토가 이 개수와 짝을 지어가는 것을 보고 여기 놓여 있는 이 병화라고 하는 본기, 이 병화가 화가 났어요. 뭐 지들끼리만 짝짓기 하느냐, 나도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이 병화가 불러들이는 게 유라고 하는 지지 속의 신금입니다. 이 신금을 불러들이니까 병신합으로 불러들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병신합으로 신금을 불러들였는데 이 신금은요 병화의 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간목일주의 정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사격은 물론 시지가 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무토와 합을 했지만 병화가 그거에 또 분기탱천해서 신금을 불러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간목일간의 정관을 불러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만 정관을 불러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유사격은 물론 신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하다면은 그 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꺼리는 것은 경금, 신금, 신유 이런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경금, 신금, 유금은 이미 이 간목일간에 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이 된다면은 멀리서 고생을 하고 끌어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조 내에 사주 내에 구비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자유사격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이라고 하는 것도 방해자가 되는데요. 이 자가 살을 갖다가 합으로서 불러 오려면은 자수의 작용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축이 되면은 자축합이 돼서 자수의 활동을 막아요. 기반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은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는 좌오충이 돼서 이 자가 제9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꺼리게 된다. 여기 제가 사주를 적어 놨는데요. 기해
을의 갑자 갑자예요. 그러니까 갑자 일간에 일주에 갑자시를 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면 자유사격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가 왜 자유사격이 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안 되느냐? 일반 내격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주는 굉장히 태왕한 사주가 돼요. 이렇게. 그죠? 수와 목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왕한 사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주에서의 용신은 기토로 갈 것입니다. 물론 목생화, 화생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 갑자 일주의 주인공이 높은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면은 높은 벼슬을 했다고 한다면 간이 신왕하면서 관도 왕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관이 없어요. 이 간목일주에 관이 이 명조 속에 없습니다. 간목의 관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일 때는 신금이 될 것이고 평관일 때는 경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높은 벼슬을 했는가 또는 자손은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것이 자유사격이라는 판단이 서면은 관은 누가 끌고 와요? 여기 시지에 있는 자수가 사를 끌어오고 그 사 중에 무토와 합으로서 성립이 되면 여기에 병화가 본기인 병화가 신금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 신금으로 하여금 간목일간의 관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여기 유금, 신금, 경금 이때에 굉장히 잘 나갔다. 관직에서 높은 자리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조에 관이 없는데 운에서 이러한 관이 들어와서 벼슬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주가 굉장히 태왕하기 때문에 관으로서 제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 들어오는 관으로서 이것이 통제가 되고 어느 정도 제압이 돼서 작동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유삽격으로 기억을 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도 명리를 따져나가는 데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자유삽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멀리서 끌어온다 하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명리를 기의 철학이다. 기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 기를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서로 사주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사주를 열어보면 공통분모,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각자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가 통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교사격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는 이 축이 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멀리서 이 살을 불러들이는데 여기 이 축교사격에는 구성이 계축일의 다봉축, 축을 많이 만난다. 그 다음에 신축일의 다봉축,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때 이 계수는 관이 무토가 될 거예요. 무게합해서 무토가 될 것이고 정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경우는 병화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계수는 무토가 필요하고 신금일간의 경우는 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일간이 이제 살을 불러들여서 계수는 무토를, 신금은 병화를 관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중에 계수가 사 중에 무토를 관으로 불러들였다면 이 신금일주는 이 사 중에 병화 본기를 역시 관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신금일간의 경우는 여하튼 관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주요. 다시 말하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사주는 일단은 신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유 또는 많은 축 그런 것들이 좋고, 꺼리는 것은 신약하면 관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병정사오 자는 이 축의 활동을 막거나 또는 이미 기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금의 관은 병화가 필요한 건데, 이런 병화나 정화나 이런 사오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그걸 전실이라고 해서 이런 격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일간의 경우 역시 신앙해야 되고, 신유 많은 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꺼리는 거 역시 신약한 거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계수의 관이 이미 이 사중에도 무토가 있고 오중에 기토가 있으니까 이런 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도 이미 축교사격의 의미는 반감되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고 파격이 되는 것이죠. 그 사주의 예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계축일주가 계시에 태어났고, 여기 옆에 월주에다가 또 한 축을 놨습니다. 다봉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수일간의 경우에 예가 되겠는데요. 이 명주에서 봐도 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축은 해자축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것은 관으로 계수의 관으로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수한테는 무토가 필요해요. 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이 살을 불러들이면 사중에 무토를 관으로 정관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대운을 보니까요, 이 관의 관을 능히 쓸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인묘지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것은 없지만 여기 무토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오로 가면서 관이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대운에서는
이 충미충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추교 사격의 작용을 못하게 되겠지요. 4.19 당시에 장관을 지냈던 분의 명조가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이 자유사격과 추교사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앙한 사주에 관이 없어도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그러한 일간과 시지의 작용에 의해서 관을 끌어다 쓰는구나. 이것은 기가 상통하지 않고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사격과 추교사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역시 특수 일간과 생시로 구성되는 사주, 역시 그 격이 3개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